무의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무의로 다스리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노자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최고의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이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 다음으로 좋은 군주는 백성이 군주를 공경하며 찬양한다. 그보다 하수는 백성이 두려워하는 군주이며 최악의 군주는 백성들에게 경멸당한다. 군주는 백성의 자연스러운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뛰어난 군주는 함부로 명령하지 않고 만사를 백성에게 맡겨둔다. 그리하여 잘 살게 되면 백성은 그저 군주의 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 된 줄로 안다. 예, 완전히 소설을 썼네. 원문이 이렇게 간단해요. 태상, 최고로 좋은 것은 아래에서 있음만을 알고 누군지 모르지만 위에 누가 있다 이 정도만 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가까이 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고, 야, 우리나라 군주 최고야 이렇게 칭찬하는 단계고, 그 다음은 모욕하는 거. 그 트럼프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비아냥대는, 모욕하면서 그를, 그러니까 믿음이 그에 대해서 부족하게 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3단계죠. 최고 좋은 건 누군가 있는 것만 아는 정치. 이게 최고의 정치고, 그 다음에 정치는 그 리더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 세 번째는 모욕하는 단계. 그를 믿지 못하는 그런 단계. 그를 믿지 못하면 뭐와 같으냐면 그 말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다. 그 뒤에 말 보세요. 공성사수,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맞춰지면, 이룰 숫자예요. 그러니까 공이 완성되고 일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한다. 누가 해줘서가 아니라 이거 저절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책 한번 줘봐요. 이게 판본마다 글자가 달라가지고 이 유자가 같은 유자가 아닌 모양인데. 글자는 맞는데 삼가 그렇게 돼 있네요. 삼가. 그 다음에 판본에 따라서 이 유자로 돼 있어요. 오히려 유자도 말은 될 것 같은데, 그를 믿지 못하면 삼가 그 말을 중시한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삼가 정령을 반포한다. 이거 완전히 의미가 정반대의 뜻이 또 되기도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정치의 그 3단계 행태 많이 인용하는 거죠. 태상 하지유지, 기차 친이예지, 기차 모지, 신부조건. 그 다음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노자가 전하고 싶은 말은 대책 없이 있어라는 것이 아니다. 군주가 어떤 시책을 세웠는지조차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통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이상적인 지도 방식은 농부의 작업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농부는 농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 밭을 갈고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일은 자연에 맡기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흙 속의 돌멩이와 잡초, 해충 등은 인간의 간사한 지혜와 그 지혜로 인해
끝없이 비대해지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옛 성인은 백성을 영악하게 만들지 않고 우둔하고 소박하게 만들었다. 백성이 영악하면 정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묘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나라를 크게 일으키려면 간사한 꾀를 부리지 말고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 하나 더 읽으세요. 위정자가 재능을 중시하지 말아야 백성들은 다투지 않고 귀한 물건을 중시하지 말아야 도둑이 생기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백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네. 이 원문 보시죠. 옛날에 잘 도를 행한 사람은 백성을 현명하게 하지 않았으며 장차 어리석게 하고자 하였다. 백성이 똑똑하면 정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민 정치술의 기반이에요. 한비자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백성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며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말 돼요? 요즘은 옛날처럼 정보를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정보를 다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죠. 중국처럼 국가에서 인터넷망 막고 정보 비난하는 거는 모조리 다 삭제해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어?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아무리 천천히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보가 다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스마트폰 쓰는 이상 그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드라마를 되게 좋아한대잖아. 그 연변 쪽에서 왜 USB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비싸게 거래된다고 할 정도니까.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항상 이러한 방식, 이러한 헤아림의 방식을 아는 것, 이걸 일러서 으뜸의 덕이라고 한다. 원덕, 심의 원의. 이 으뜸의 덕은 깊기도 하고 아주 심원하게 붙여서 심원한 것이다. 감탄사죠. 으뜸의 덕은 심원하도다. 일반 사물과 더불어 반대된 연후에 크게 순한 데에 이르게 된다. 대순도 하나의 용어예요. 자연이란 의미예요. 진정한 따름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게 일부 소규모 집단에서는 통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간섭해서 뭐 왜 늦게 자니, 왜 일찍 일어나지 않니, 그런 거보다는 놔두고 방임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오히려 날 때도 있잖아. 하도 이거 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연구실에 붙이는 거 있잖아. 외출 회의 이런 거 하나 남는 게 있어서 애방에가 붙여졌어요. 자기 전에 내가 그걸 이제 다 분해해가지고 시간을 써놔가지고 내일 아침에 원하는 시간을 거기다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알람을 하더라도 계속 끄고 또 자더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수님 띄워주시겠죠? 아니야. 결국은 그거 안 쓰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기 처분됐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번 이제 본인이 경험하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혜를 작동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잔 후에 얘가 이제 퇴근해서 오니까 나를 만나기가 어렵고,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배려하면 되는데, 자는 놈 깨워서 몇 시에 일어날래 묻는 거는 서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 딴에는 엄청 지혜를 쓴 거야. 그걸 딱 붙여가지고. 근데 작동이 안 돼. 귀찮겠죠. 이게 뭐야? 뭐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자기 전에 또 그래서 시간 딱 고정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귀찮을 거예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우리 남녀 관계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 계속 걱정되면 자꾸 전화해서 간섭하잖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냐? 응? 나 만날 때는 뭐 일찍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이제 싸우잖아.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해서 2차, 3차 가다 보면 좀 새벽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튿날 이제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뭐 와이셔츠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다는 둥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나고 내 경험은 아니에요. 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왜 그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그 남자가 여자를 좀 무시하고 그러면 일부러 뒤에다가 립스틱 하나 일부러 박아 놓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집안 뒤집어 나는 거지 뭐.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보통 이걸 다 지워버렸으면 어떻게 이따 다시 써야 되겠네. 내가 일부러 그 이용하려고 놔둔 건데. 상현이라는 뜻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인다. 존연하고 같은 뜻이에요. 유기에서는 주로 존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것과 이제 사자성어로 할 때 존연사능. 제자백과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현자를 높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린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보다는 능력 위주로 발탁한다는 사자성어거든요. 근데 두 글자로는 상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뭐 이교나 묵가 법가 다 이 상현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자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 보세요. 현자를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안 싸우게 할 수 있다. 능력자, 현자를 높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심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논리죠. 아까 그 우민 정치와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독점하고 백성들에게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다스리기 어렵다. 좋은 리더십은 아니죠. 요즘으로 보면. 그 다음에 불귀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재화를 중시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자가 볼 때 도둑님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비싼 거, 귀한 거 이런 걸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그건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금이나 다이아 보기를 돌처럼 하면 금이나 다이아 보기 돌처럼 하고 돌바닥처럼 굴러다니면 그것 때문에 뭐 싸우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나는 그 중랑천 걸으면서 두 가지를 늘 위안을 하는데 요새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 근데 난 전혀 부럽지 않아요. 예전에 자전거 타다가 바로 중랑천에서 이 부딪혀가지고 아니 이렇게 쭉 가다가 쭉 가면 되는데 앞 사람이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빠르게 이제 그 추월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버린 거야. 부딪혀가지고 서로 뭐 날라갔지 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손가락도 크게 다쳤었는데 지금 그래서 손가락 휘었어요. 예. 이것도 수술했으면 괜찮은데 뭐 큰 거 아닌 것 같아서 놔뒀더니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석회질 이게 나와가지고 굳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펴지질 않더라고. 뭐 굳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동호인도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거. 전동 킥보드. 네. 아니 그걸 왜 거기 와 타냐? 그럼 불법인데요.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네. 그거 그러다가 한번 부딪히면 사이클하고 부딪히면 난리가 나요. 거기다 이런 사람도 있어. 왜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왜 누워서 타는 거 있잖아. 속도 엄청 나오는 거 있어. 되게 빠른 거예요. 어? 누워서 타면? 특히 이제 내리막에 발로 이렇게 구리잖아. 근데 이게 속된 말로 시야도 좁잖아. 내가 나는 면허 딸 때 일종 트럭으로 탔거든. 그냥 뭐 저기 아파트 공사장에 호스 박은 데 가가지고 불법으로 일주일 동안 딱 교육받고 가가지고 첫 번째는 주행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는 그때는 뭐 코스, T코스, S코스, 후진 이 세 가지만 외워서 가니까 쉽지. 근데 두 번째만에 면허를 땄는데 내가 처음에 후배한테 받은 차가 콩코드였어요. 근데 난 이제 스틱으로 땄으니까 뭐 그때 콩코드는 다 스틱이었지만 별로 이제 겁 없이 이제 스틱을 가지고 시내도 가고 동네도 돌다가 이제 형님 댁도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시야가 낮으니까 겁부터 나더라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이 트럭은 딱 위에서 시야가 확보돼 가지고 어지간해서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느낌상 애당초 면허를 딸 때 승용차를 땄으면 모르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더라니까. 예. 그래서 접촉사고 시내에서 난 적은 없고 주차하다가 두 번 남의 차 그 범퍼를 받고 한 번은 범퍼를 빼버렸어요. 이게 콩코드가 아주 튼튼한 차라 내가 후진하다가 범퍼가 엇갈려 가지고 에이 대충 나오려고 그랬더니 퍽 빠지더라고. 네, 참 일종의 노자의 이 도덕경을 읽다 보면 일리가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노자의 말이 그냥 확 그냥 다가온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새 기업 경영할 때 능력자를 발탁하고 똑같이 그냥 호봉수에 따라서 진급을 시킨다 그러면 그 회사가 발탁하겠어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글로벌 삼성의 인사정책이 어떤 줄 아세요? 최대한 단기간 최대한 대우를 해서 단물을 빨아먹는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난 기흥 연수원 사무총장을 같이 난 이제 기공하는 데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늘 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기공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관련된 박사들은 죄다 삼성에서 영입한다는 거야. 최고의 연봉으로. 근데 자기가 3년 이상 견디는 박사를 본 적이 없대요. 또라이가 되거나 이상해져 가지고 병이 나거나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헬스클럽도 있고 뭐 명상실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자기가 이 기공 배우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한번 보급을 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에 노조 없다는 걸로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어요. 무자비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긴 하지만 그 능력을 이렇게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다 쓰는 것까지 좋은데 지나치게 그 경쟁을 시키는 면은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요새 아직 안 봤는데 도굴이라는 영화 나왔더만 도굴이 성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대에 도굴이 성행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묵자가 도굴이 성행하는 이유를
그 묵자는 뭐라고 보냐면 실제로 먹고 살 게 없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보배라든가 이걸 많이 집어넣으니까 도굴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순자는 묵자의 그 관점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요. 도굴범이 생기는 이유는 매장할 때 후하게 장례를 치러서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산을 극대화해서 그렇게 되면 도굴범은 자연히 없어진다. 순자의 안목은 자본주의적인 논리죠. 묵자의 논리는 어떤 복지 정책. 예?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교수님은 순자와 묵자를 다 공부하셨으니까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세요? 그거 뭐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핀다고 그럴 때 특히 요새 이제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이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미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아는 통계로는 OECD 국가에서 복지 정책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과도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만 이건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불견 가욕, 욕심낼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 예.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다고 여기지 않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게 이제 우민 정책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은 비우고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배는 실하게 채워주고 그 의지는 약화시키고 뼈는 강하게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배불리 먹고 튼튼하게만 해주지 지혜라든가 이런 건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민 정책의 그 기반이에요. 이거를 한비자가 가게 되면 우민 정책으로 완전히 일원화되는 거죠.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하고 무욕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지혜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감히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주 유교하고 순자하고는 절대 반대죠. 예. 근데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나 정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알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자를 평가할 때도 있어요. 도가를 평가할 때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그런 측면에 있는 게 아니냐. 출세하고 과연 출세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것이 과연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들어가면 또 할 말은 없기도 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주 천진무구하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를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취직도 잘했고 결혼도 잘해서 이런 것인가? 난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스스로 멍청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내 서울에 6학년 2학기 때 전화 와가지고 졸업도 같이 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닌 진짜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친한 친구지.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공부 잘했어요. 나보다도 잘했어, 중학교 때. 그래서 둘이 이제 모의를 했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럼 공고를 가자. 그때 이제 서울공고, 용산공고가 최고였는데 용산공고가 장학생을 많이 뽑았어요. 특히 2학년 마치면 호주에 1년 무료로 유학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통보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바람에 얘만 이제 용산공고 다니고 나는 이제 인문계 가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길을 밟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 친구 존경합니다. 비록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외국도 많이 이제 기술자로 파견돼서 근무하고, 지금 울산에서 한 몇십 년, 뭐 현장 소장이니 뭐 해가지고 이제 정년하고, 또 다른 회사에 특채돼가지고, 배관 쪽에 그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배관이라는 거 알지? 울산에 배관이 많이 필요하잖아. 이제 정유소 같은데. 그러니까 배관 공사가 있으면 딱 가서 실제로 해봤으니까 견적을 내야 되잖아. 입찰 같은 것도 너무 가격을 크게 써도 안 되고 낮게 써도 안 되고. 엊그제 통화하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라 그랬더니 눌렀더라고. 이놈이 요 얘기를 듣기를 바라지만, 근데 이 친구 얘기가 그래요. 얘는 주말만 되면 낚시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데 텃밭을 200평인가 샀대요. 농막도 지어놓고 뭐 고추하고 몇 가지 심었대.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고추를 이번에 올해 3번이나 땄다고 그러던데 나한테 이걸 권하는 거예요. 야, 너도 이제 2년 남았으면 2년 뒤에 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산에 가는 거 이외에는 낙이 없다 했더니, 아니 산에 종일 가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즐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연금도 일부 나오지만 워낙 기술직이다 보니까 정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해요. 그런 특화된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근데 나는 아직까지 걱정을 안 해. 2년 뒤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 뭐 건강이 나빠지면 신선이 되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내가 노자장자를 많이 읽고 있어요. 뭐 물론 논문 때문에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순자 입장에서 노자장자를 보는 거 하고, 노자의 의도 자체에서 노자가 과연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노자나 장자도 다 전란에 휩싸인 시대에 살았거든. 근데 순자의 선택은 어부사에 나오는 것처럼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뒹굴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고, 노자 장자는 진흙이 나한테 튀는 거를 걱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과연 내가 이 현실에 뛰어들어서 부대끼는 것이 내 삶의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사상가들이니까, 그러니까 노자 장자는 역시 그거 아주 양주가 말하듯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건 분명하죠. 오히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50대 이후에 그 부모들이 많이 그 우울증, 특히 자식이 취직하고 나면 특히 엄마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진대잖아요.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점점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 우리가 예전에
야쿠르트 나올 때 유명했던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가서 유행하는 것이 1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 그게 야쿠르트가 나온 그 동기가 됐어요. 여지없이 그게 맞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미국에 가서 유행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내 후배 녀석인데 던킨하고 바스킨 라빈스예요. 그걸 거제에 처음으로 그 롯데리아 3종 세트를 갖다가 다 그것도 동양철학 석사만 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원래 신발 대리점 했었어요. 통영에서. 이렇게 사양 사임임을 알고 미국에 있던 그 여동생이 이제 MS인가 그쪽에 근무하는 친구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을 이제 자주 가면서 그런 안목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그 신발 대리점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롯데리아 본사, 던킨 본사, 던킨하고 바스킨이 아마 같은 라인일 거예요. 가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통영에도 없다. 그 통영에 만들어 대박을 터뜨린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다시 거제까지 확장했으니까 경남권이 지금 대부예요, 대부. 롯데리아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현찰 장사거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10시 정도 문 닫을 때 되잖아요. 은행 직원이 와서 돈을 세 갖고 가서 입금을 시켜요. 그래서 나는 그 이제 후배 내가 칭찬해 주면서 요즘은 뭐 거의 안 만납니다만은 참 사람은 그런 안목이나 능력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동양철학 전공한 놈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비록 다른 그런 음식점 장사하고 다르게 다 뭐 식자재 공급받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교육이 엄하더구만. 거기 그 직원들은 다 본사에 와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다 교육도 받고 그 매니저라고 하던가 그래요. 일반 알바 말고 매니저들은 엄청 철두철미합니다. 특히 바스킨라빈스는 그게 이제 손으로 그걸 떠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엄청 심해요. 한번 거기 식중독 나봐 난리 날 거.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친구보다는 울산에 있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학을 전공하는 나보다도 더 자연에 해귀된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나한테 충고를 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철학은 배워서 되기보다는 삶에서 터득하는 것도 충분히 경지에 올 수 있겠구나. 그 난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친구에 관련된 노래를 들을 땐 늘 떠오르는 친구가 이 녀석이에요. 근데 어제 통화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더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주 못 만난다. 그게 친구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예요. 뭐 잘 익은 홍도 한잔 하면서 뭐 이런 그 누구죠? 유명한 테너 그 향수 같이 불렀던 그 양반 테너 가수가 부른 건데 이동원하고 같이 부른 있잖아. 그 양반이 부른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남권에 가면 늘 죄스러워. 울산에 안 들리고 올라오는 게. 지난번에 대구 부산 갔다 올 때도 언제든지 가도 이 녀석은 시간 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왜 이렇게 번거롭지? 만나면 좋긴 한데 의욕이 없어요. 옛날에는 혼자 여행도 했었는데 여행도 번거롭게 느껴지고 너무 더 빨리 늙어서 그런가. 그래서 요게 이제 노자의 결론이죠. 무의를 함으로써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무의무불이라고 그러죠. 하지 않음이 없으면서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처세나 정치에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대인 관계든 어떤 사람을 부리든 무언가를 내가 추구하든 일부러 전쟁을 하든 모든 관계, 연애를 하든 통할 수 있다면 최고의 경지지만,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아침마다 나오는 광고, 그 듀오든가 그것도 결혼 중매업체인데 그거 한두 번 봤지 않아? 여자가 이렇게 턱 깨고 턱 깨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 멘트가 뭐라고 나와? 그러고 있으면 남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근데 침대 밑에서 못생긴 남자가 쑥 올라오잖아. 반대로 남자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멘트가 뭐라고 나와? 하늘에서 뭐 공주가 내려오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농구공인가가 탁 내려와서 머리를 맞추죠. 예. 그러니까 노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장자에 비하면. 현실 얘기를 떠나 있질 않아요. 다만 방법적으로 인위적으로 억지로 나서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죠. 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백성들의 마음에서 욕망을 없애고 대신 육체는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인의 나라 다스리는 법이다. 이 부분을 두고 노자가 우민 정치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노자에게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의 사상은 결코 위정자가 백성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우민 정치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정자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 때문이다. 백성이 반항하는 것은 그들이 술책을 부려 억압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목숨을 잃는 것은 그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맞아, 읽으세요. 천하에 금기가 많으면 백성이 가난해지고 통치자가 지략이나 권모술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워지며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불행한 사건은 더 많이 일어나고 법률이 정비되면 될수록 범죄는 늘어난다. 마무리해야지. 2000 수백 년 전의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경쟁 사회의 정치적 피폐와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노자의 그 메시지는 확실히 여기 세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현실을 벗어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흔히들 오늘날 뭐 생태주의, 뭐 환경주의자들이 노자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사실. 노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진보와 어떤 물질적인 추구가 극대화된 건 사실이죠. 우리가 되돌려받는 게 뭐야? 그 미세 플라스틱? 네. 옛날에는 뭐 멸치똥도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멸치똥 속에 플라스틱이 많이 있고 이게 포식 큰 고기일수록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생선 내장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제거하고 먹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물고기 알이나 내장이 또 맛있는 부위가 있잖아. 먹기가 꺼려지더라고. 예. 아는 게 병이라. 연어나 참치 같은 그런 회로 많이 먹는 생선도 요즘에는 뭐 수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먹는 게 좋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먹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특히 수은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안 좋죠. 자, 원문 보시죠. 민직이 백성들의 굶주림은 뭐뭐 때문이다. 그 위에서 세금을 먹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그 근로소득세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그 고액 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지금 미국의 고액소득자의 그 소득세가 38%인가 그래요. 근데 바이든은 39점 몇 프로로 거의 40%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유럽은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다 50%가 넘어요. 소득세가. 그러니까 복지를 그렇게 베풀어도 되는 거지. 우리나라 화성시에서 청소년들 대중교통 무료 카드 공급한 거 알아요? 처음으로? 네. 나는 그거 화성 군수인가 시장인가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노인들 복지보다 젊은이들 네.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할인하지 말고 아예 통 크게 네. 그게 나을 수 있겠다. 네. 따라서 더 굶주린다.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 위에서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웠다. 일부러 뭐 규정을 만들고 금기를 만들고 이러니까 더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오히려 데모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오히려 막 학생들이 그 파티하겠다고 마스크 안 쓰고 막 뒤집어 끌어안고 막 침 튀겨 하다가 대량으로 걸렸잖아. 민지경사, 백성들이 죽음을 경시하는 것은 그 위에서 그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졌기 때문이다. 너무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역작용으로 백성들은 죽음을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런 얘기죠. 아둥바둥 대봐야 나는 니들처럼 못 산다. 그 오직 생명을 일삼지 않는 것이 생명을 중시하는 것보다 현명한 것이다. 나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정과 기는 병법에 대비되는 거죠. 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공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용병하는 것이며 일삼는 것이 없는 것으로서 천하를 취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다 구분했네요. 이 무사는 무의와 같은 얘기죠. 나라는 정공법으로 다스리고 용병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고 천하를 취할 때는 무의로서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함을 알았을까? 이걸 통해 보면 천하에서 꺼리고 기피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이 이기가 많으면 백성들에게 이로운 기물이 많으면 뭐 수레라든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라든가 외제차라든가 이런 게 점점 많아지면 국가가 더욱 혼란스럽게 되며 사람들에게 기규가 많으면 기이한 사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법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적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법령이 많아지면 당연히 범죄자도 많아지죠. 걸릴 게 많으니까. 예, 우리나라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법만능주의죠. 예, 우리나라 진짜 반성해야 돼요. 김영란법식으로 사람 이름 붙여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을 자꾸 늘려가는 거. 이거는 진짜 잘못된 방향인데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관례라든가 어떤 문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통제라든가 자제를 시키는 쪽으로 나가야지 구체적인 상황마다 누구 법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이지. 자기들 일거리 많아지거든. 가서 말 잘해서 말빨로 형량 낮추거나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성인은 말한다. 이 성인은 아까 얘기하려다 말하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이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뭐예요? 도덕적인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 노자는 도덕을 배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을 자연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무의자연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성인을 내세울 때는 그래요.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의함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조함으로써 백성들이 저절로 바로잡히며 내가 일하는 것이 없음으로써 내가 일삼는 것이 없음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부자가 되며 내가 욕망이 없는 것으로서 백성들이 스스로 저절로 소박하게 된다. 아주 일관된 논리죠. 그러니까 노자가 정치에 있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무의해야 되고 고요함을 좋아해야 되고 일삼는 것이 없어야 되고 욕망을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교화되기도 하고 바로잡히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소박하게 된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유교의 덕치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반면적인 역설적인 정치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오늘 한 데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다음 주는 그 노자 이 번역 끝나면 노자 학설을 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